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기물리학 및 치료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20강 강의에서 저희가 운동 단위, 그 다음에 헤네만의 크기 원리, 그 다음에 모터 유닛 별로, 그 크기별로 특징과 그와 관련된 에너지 대사,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과서 66페이지, 67페이지로 이어지는 내용, 즉 신경과 근육의 전기 자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 소홀히 하고 잘 안 듣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또 이런 보충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려운 교과목이지만 이렇게 보충 영상과 함께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과 근육의 전기 자극. 자, 뭐 여러분 본문의 책에는 뭐 글자로 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책에는 없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ES인 경우는 전기로 신경을 자극한 사진. 이 밑에 있는 건 신경이에요. 자, 신경의 에피뉴리움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축삭들이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마우스 커서를 봐보세요. 한 30개라고 한번 칩시다. 원통이 이 원통 안에 작은 원들이 한 30개 있다면 쉽게 말하면 에피뉴리움 하나에 신경 외막 바깥막이죠. 바깥신경막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안에 있는 신경 축삭들은 30개 정도라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전기를 자극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위에 시커멓게 변한 부분이 자극을 받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기로 자극할 때는 여기 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 자극에 의한 근수축은 신경 생리학적인 인체의 근수축 기전과는 조금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 electrical stimulation, ES가 이제 electrical stimulation, 볼은 이게 voluntary contraction을 말하는 거죠. 자발적인 근수축. 자, 제일 오른쪽은 voluntary, 즉 자발적인 근수축과 전기를 같이 했을 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 뭐 이렇게 회색이거나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이 수축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수의적인 근수축이든 어쨌든 아니면 뭐 전기로 자극을 받아서 수축하든 어쨌든 자, 전기 자극은 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수평선이 전극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극.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좀 이렇게 헷갈리시면 전극이다. 이렇게 또 써놓는 게 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전극. 이렇게 전극 밑에서 이렇게 검은색 활성된 부위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전극 밑에만 주로 이제 활성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의적인 근수축일 때는 어떻습니까? 수의적인 근수축일 때는 이 두 번째 그림.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쪽이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지만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근섬유가 아니죠. 이게 신경 축삭이죠. 신경 축삭들이 골고루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물론 전체가 다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 골고루 이렇게 산포되어 있는 활성되고 있는 신경 축삭들이 여러 군데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전기로 자극을 하게 되면 한쪽만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극에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의 축삭만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그 다음에 뭐 본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근육 피로가 빨리 와요. 근 피로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S 타입, 그 다음에 FR 타입, FF 타입 이렇게 모터 유닛을 배웠는데 주로 이제 FF 타입이 지배하는 타입 2B 머슬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근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위적인 근수축, 여기 가운데 그린 수위적인 근수축일 때는 전체적으로 그 동원 순서에 맞게 활성화돼요. 즉 S타입이 지배하는 근섬유가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헤네만의 크기 원리 또는 동원 순서 법칙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FR 타입, 그 다음에 FF 타입의 운동 단위가 지배하는 근섬유들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전기 치료로 근수축이 일어나면요. 먼저 타입 2B 머슬부터 활성화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타입 2B 머슬은 어때요? 근피로도가 빨리 온다라고 했었죠? FF 타입의 운동 단위가 지배하는 타입 2B 머슬은 피로 내성도, 피로 여기 있죠? 피로 내성이 낮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전기 자극에 의한 근수축은 얘네가 먼저 작동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네가 먼저 작동되니까 근피로가 빨리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전기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해서 수축을 유도할 때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게 근피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전기 자극에 의한 근수축과 인체의 자연스러운 수위적 근수축과는 조금 이렇게 신경 자극되는 어떤 양상도 틀리고 그 결과로 인한 근수축 유형도 좀 틀려요. 특성이.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66페이지 우측 그 단락에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자, 이 그림 여러분들 그림 4-30을 이렇게 보게 되면 4-30인데 이제 예전 거를 캡처하다 보니까 26으로 되어 있네요. 조금 그런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전극이 지금 이렇게 전극 밑으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말초 신경이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초 신경에 전류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자극이 점점 이렇게 쌓여가겠죠. 그래서 이 밑에 B번 그림을 보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그 신경에 누적되는 전하량이 쌓여갈 거 아닙니까? 시간에 의해서. 우리 시간적 가중, 공간적 가중, 그 썸메이션 룰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극이 가중되다 보면 문턱값,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턱 밑 전이니까 활동 전이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마우스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이 정도 레벨에 이게 이제 문턱값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문턱값에 도달하는 자극의 가중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활동 전이의 발사가 일어나죠. 활동 전이의 발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흥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육에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축이라고 하죠. 연축. 여기 제가 이제 써놨지만 연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 번의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근육이 한 번 수축하는 현상이에요. 단일 수축. 여기 A번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활동 전이 한 번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나오죠. 자, 이렇게 활동 전이 한 번 근육이 수축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극이 가중돼서 문턱값 대충 어디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문턱값이 대충 이 정도다. 이 정도가 문턱값이라고 치면 이 나머지 자, 이 앞에서 이제 두 번 등장했던 이 두 번의 어떤 이렇게 자극의 가중은 문턱값보다는 밑에 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활동 전이를 발생하지 못하고 소멸됐어요. 그러다 또 자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활동 전이를 만들지 못하고 소멸됐는데 세 번째에 이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이제 발생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A번 그림을 다시 보면
신경을 지나는 이렇게 신경으로 들어오는 이 전류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중이 돼서 썸메이션 룰, 즉 가중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가중되면, 자극이 가중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문턱값을 넘게 되겠죠. 그러면 파이어링, 즉 발사가 일어나죠. 활동전이의 발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지점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활동전이 하면서. 그래서 자극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역지값, 그래 들어와서 그게 역지값을 넘게 되면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사된다. 그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사돼서 그 전기 신호가 근육으로 가게 되면 그게 근육에 한 번 수축하게 되는 연축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연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예요? 단일 연축이란 한 번의 신경 자극에 의해 근육이 수축하는 반응이다. 자, 그래서 한 번의 신경 자극에 의해 근육이 한 번 이걸 넣어주는 게 더 좋겠죠. 한 번 수축하는 현상. 강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강축은 그 연축이 모이고 모여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강축은 위에 그림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개의 활동 전이가 계속 가중이 돼서 점점 이렇게 테타너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활동 전이가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높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점점 이게 이제 자극이 가중이 될수록 반응이 무뎌집니다. 점점 무뎌집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경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반응하다 나중에는 이렇게 무뎌지면서 수평선상에 거의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보다는 조금 덜 경사가 덜 졌다. 그래서 테타너스는 여러 개의 연축이 모여서 만드는 근수축 현상이고, 연축은 단일 활동 전이에 의한 한 번의 근수축 현상. 한 번의 신경 자극. 여기서 신경 자극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활동 전이죠. 활동 전이에 의해서 근육이 한 번, 즉 단일 수축을 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중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문턱값을 넘어서게 되면 활동 전이가 발사되고, 그 활동 전이가 우리 세포질 그물 배웠죠, 저번 시간에. 거기로 이제 T튜브를 지나면서 그 T튜브 양옆에 있는 종말 수조에 있는 칼슘이 이동되면서 세포질 그물 밖으로 이동되면서 트로포닌에 가서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크로스 브릿지, 즉 교차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미오신 헤드에 의한 스트로킹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근육이 수축하는 거, 그게 이제 연축이고, 그 연축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게 테타너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서도 나오겠지만 강시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X축은 시간, Y축은 강도, 전류 강도. 전류 강도가 전류 세기고, 전류 세기가 전류의 진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Y축의 진폭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도는 어디 있냐, 강도가 어디 있는지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Y축이 강도, 전류 강도이자 전류 세기이자 자극 진폭이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X축은 자극 시간이 되겠죠. 자극 시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강시곡선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 신경섬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이제 강시곡선에서 나오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정상 신경섬이라면
이 x축과 y축에 가깝게 붙어요. 즉 좌하향 방향으로 좌방 하방으로 이렇게 그래프의 축에 가깝게 붙는 거죠. 이 니은자 그래프 선이. 자, 그런데 탈신경이 됐을 때, 즉 말초신경이 손상될수록 이렇게 우상향 편향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우스가 지금 가리키는 방향, 즉 우측이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또 우측이면서도 위쪽 방면이니까 우상향 편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정상신경 안에서도 굵은 신경 섬유는 이렇게 축, 즉 X축과 Y축에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되는데 점점 B, C로 갈수록, 즉 신경이 더 얇아질수록 우상향 편향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탈신경된 신경의 그런 우상향 편향 영역하고는 좀 많이 갭이 있지만 어쨌든 정상 신경 안에서도 이게 조금씩 그 위치가 우측 그다음에 상방 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간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탈신경 되면은 신경이 손상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극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성이 좋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자, 그러니까 신경은 그 원래 목적이 뭡니까? 기능학적인 흥분 신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건데 탈신경은 쉽게 말하면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손상된 건데 그 손상된 신경이 정상신경에 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니까 이렇게 우상향 편향이 되는 건데 정상신경이라고 해도 B와 C처럼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전달 속도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전달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상향 편향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 신경섬유가 제일 두꺼웠었잖아요. 그러니까 A 신경섬유가 가장 X축과 Y축에 가장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 형태가. 자, 그리고 좀 더 A 섬유보다 더 조금 가는 섬유인 B 섬유, 더 가는 섬유인 C 섬유는 조금 더 우상방 편향으로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손상된 신경은 훨씬 더 고우투파하죠. 저 멀리로. 그래서 우상향 편향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챕터에서 또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여러분들 교과서에 4-32죠. 69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 A번 그림을 보게 되면 전류의 진폭이 어때요? B번에 비해서 전류 진폭이 낮죠. 즉, 전류 진폭이 낮다라는 건 뭐예요? 전류 세기, 즉 전류 강도가 B번보다는 A번이 적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에피뉴리움, 즉 신경 박감막이고 그 안에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개의 신경 축삭들인데 뭐 마찬가지로 한 30개 있다고 봅시다. 자, A번 그림은 전류 진폭, 즉 전류 세기가 약하다 보니까 B에 비해서 약하다 보니까 검은색 이게 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신경 축삭의 개수가 한 뭐 대충 한 10개 정도밖에 없죠. 자, 그런데 B 그림은 보면은 전류 색이 즉 진폭이 더 올라갔죠. A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검정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신경 축삭의 개수가 A번보다 훨씬 뭐 2배 정도 더 많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 세기를 높게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그 밑에서 자극받는 신경의 활성 축삭이 개수가 더 많아진다. 양이 많아진다. 그럼 축삭들이 더 많이 흥분되면 근육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수축력도 증가되겠죠. 자, 그래서 이 C번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이 이제 전류 진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강도, 전류 세기. 자, 그러면 이 X축, 즉 전류 진폭이 우측으로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즉 전류 강도가 우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높아질수록 어때요? 수축력도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가 우측으로 갈수록 어때요? 수축력도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류 내용은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내용은 전류 진폭이 높아질수록 수축력도 높아진다. 거꾸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전류 진폭이 낮아질수록 수축력도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근육의 고정된 부분에서 활동 주파수를 말하는 거죠. 주파수 변화에 반응을 하고, 자, 주파수가 여기 A번 그림을 봐보세요. 5pps예요. 자, 그러면 뭐 5번의 어떤 뭐 활동 전이가 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뭐 봐도 되고, 뭐 어쨌든 5번 주기에 초당 5번 주기의 자극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교수님 5번 왔는데 왜 3번밖에 반응 안 했어요? 자, 주파수 한 개당 무조건 단일 수축을 이렇게 반응을 5번 할 수도 있어요. 전류 세기가 충분히 세다면. 자, 그런데 전류 세기, 즉 진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요. 뭐 한두 개를 합쳐서 한번 반응하거나 더 낮으면 뭐 두세 개 또는 세네 개를 합쳐서 한번 반응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꼭 주파수 개수대로 활동 근수축 반응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pps인데 pulse per second이죠. 초당 맥동수. 근데 이제 뭐 주파수라고 생각하세요. 헤르츠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5Hz일 때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어때요? 3번 이렇게 근수축 반응, 연축 반응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뭐 30 pps 또는 30Hz 상관없어요. 자, 30Hz 하니까 좀 어때? 쭉 이렇게 단일 연축들이 합쳐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언덕 같은 거 굴곡이 잘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평이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또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굴곡과 고랑이 있겠죠. 자, 50 ppс 보면 어때요? 이제는 30에서 더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죠. 30 pps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 이 정도 지나면 마우스를 보세요. 여기 커서를. 이 정도 지나면 30은 뭐 한 이 정도, 50은 한 이 정도죠. 이 정도 지나면 뭐 반응이 거의 이제 증가되는 반응이 없죠. 그냥 나잡아 잡수쇼 뭐 이러잖아요. 그냥 별로 반응 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별로 이렇게 그 수축력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축 반응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번 그림을 보게 되면 강축성 활동 주파수에서 활성화된 근섬유 비율의 변화에 반응한 상태를 근육에서 기록한 수축력이다. 자, 그래서 B번 그림 보게 되면 뭐 시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수축력이에요. 수축력인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 A번과 이제 B번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파수가 낮을 때는 35% 정도의 수축력이 나오는데 주파수가 뭐 한 30 정도, 30 pps 정도 나오면은 뭐 한 75에서 90% 사이겠죠? 이 사이 한 80이라고 합시다. 30 pps 정도 되면 한 80%의 근수축이 나오고 50 pps면 초당 50번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주파수 주기가, 맥동 주기가. 자, 그러다 보니까 100%의 근수축력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두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수축력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극 주파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근섬유에 대한 활동 전이 자극 빈도수도 증가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강축 반응이 유발될 수 있고 그 강축 반응이 유발되면서 근수축력도 더 폭발적으로 더 증가되는 거죠. 그치만 근수축력이 증가되긴 하지만 그 자극된
빈도수라든지 에너지 대비로 동원되는 근수축력, 그 다음에 근섬유의 뭐 이렇게 어떤 수축 효율성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활동 전이가 계속 상대적 불응기 때 계속 가중돼 가지고 테타너스를 일으킬 때는 그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코스트 대비 이펙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는 뭐 이렇게 가끔 이제 군데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나오질 않는데 이게 국시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아답테이션. 어떤 책에서는 뭐 어커모데이션이라고도 이렇게 뭐 적응, 수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분야에서는 아답테이션이라고 말 많이 한다. 자, 정의는 뭐냐면 흥분성 조직을 전기 자극할 때 일정한 강도로 지속해서 자극하거나 문턱값 자극 강도를 서서히 높여감에 따라서 조직의 문턱값도 같이 증가되면서 흥분성, 즉 흥분 반응은 감소되는 현상. 이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참고 그림 사진을 넣어놨는데 목욕탕에 처음 들어가면 우리가 뜨겁잖아요. 근데 조금 오래 있으면 어때요? 수능돼 가지고 뜨거운지 잘 모르잖아요. 전기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처음 이렇게 대고 근수축을 유발하면 따끔따끔하고 근수축 반응도 막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나오지만 조금 이제 한 5분 지나면 따끔따끔하지도 않고 또 마찬가지로 근수축 반응도 그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능 현상이 근수축 반응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수능 현상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 증감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 아니면 아예 그냥 경사 변조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느낌은 좀 따갑지만 경사 변조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즉 전류 진폭이 천천히 이렇게 증가됐다가 뭐 천천히 소멸되는 그런 경사, 그런 걸 주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가 있는데 fatigue, 우리 생리학 분야 또는 전기 생리학 분야에서는 이 피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피로, 물론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 생리학 분야에서는 이 피로 퍼티그를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반복적인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흥분 반응이 감소된 것을 우리가 피로라고 한다. 자, 아까도 제가 이제 테타너스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극이 자꾸 가중이 되게 되면 어때요? 자극이 가중되면은 나중에 상대적 불응기 때 자꾸 더 활동 전이를 줘가지고 자극을 또 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잘 반응을 안 한다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너무 또 이제 오랫동안 하면 더 떨어져요, 반응률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로라고 한다. 자, 오늘 21강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21강 강의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치료기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5장 전기치료기기, 그 부분을 여러분들 22강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